이번 영상은 지질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지질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복습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은 몸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였죠. 이 세 가지는 모두 에너지를 제공하는 열량소이기도 해요. 탄수화물은 4kcal, 지질은 9kcal, 단백질은 4kcal 열량을 가지고요. 알코올은 1g당 7kcal 열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영양소는 모두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단백질만 유일하게 질소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질에 대해 살펴볼게요. 앞서 말했듯이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g당 9kcal를 가지고 있어서 열량이 가장 높은 영양소예요. 우리는 지질하면 지방만 떠올리는데요. 사실 지질은 지방을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이에요. 물과 잘 섞이지 않는 소수성 물질 전체를 지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먹는 기름, 지방은 지질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지질이 지방을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지질은 물과 친하지 않는 성질, 소수성 또는 지용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덕분에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어떤 식품은 기름에 볶아야 흡수가 잘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또한 지질은 식품의 고소한 맛과 향미, 그리고 포만감을 줘요. 그래서 적당히 기름진 음식이 더 맛있고 만족스럽게 느끼게 해주죠. 시험에서 지질의 특징으로 아닌 것을 하고 나왔을 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지질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단순 지질이 있어요. 단순 지질은 말 그대로 구조가 단순한 지질인데 알코올과 지방산이 결합된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지방이라고 부르는 식용유, 버터, 마가린 같은 것들이 정확히 말하면 중성지질에 해당돼요. 영어로는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도 합니다. 시험에서 두 용어 다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구조를 보면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3개가 붙어있는 형태예요. 여기서 글리세롤은 OH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어서 알코올에 해당되는 물질이고요. 여기에 3개의 지방산이 붙으니까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왁스가 있어요. 왁스는 고급 알코올과 지방산 1개가 결합한 구조예요. 중성지질처럼 글리세롤이 아니라 긴 사슬 알코올이 결합하는 게 특징이고요. 왁스는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고 식품의 잎표면, 동물의 피부, 벌집 같은 곳에서 보호막 역할을 해요. 시험에서 연잎의 보호막, 포도열매의 보호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이 보호막 덕분에 과도한 수분 증발을 방지하고 미생물의 침입도 차단할 수가 있고요. 영양적 가치는 거의 없지만 광택제나 보호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화장품에 사용되는 보습 성분이나 유화제에 이 왁스가 아주 유용하게 쓰여요. 시험에서는 왁스의 특징을 나열한 후에 왁스 고르는 문제가 나와요. 다음 복합지질에 대해 살펴볼게요. 복합지질은 이름부터 복잡해요. 알코올과 지방산에 당이나 인, 단백질 같은 다른 성분이 결합한 것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복합지질은 인지질과 당지질이 있어요. 먼저 인지질을 보면 글리세롤에 지방산 2개와 인산기 1개가 결합된 구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예로는 달걀 노른자 속에 있는 레스틴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레스틴은 무슨 지질인가 하고 나오면 인지질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당지질이에요. 알코올에 지방산 1개와 당류가 결합된 지질이에요. 대표적인 예로는 세레브로사이드가 있어요. 여기서 알코올은 글리세롤이 아니라 스핑거신이라는 알코올인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세레브로사이드에는 포도당이나 갈락토스만 붙어요. 시험에서 세레브로사이드에는 어떤 당이 결합되어 있는가 라고 나오면 포도당이나 갈락토스 고르시면 됩니다. 이제 유도지질 살펴볼게요. 유도지질은 말 그대로 다른 지질이 변형되거나 분해되면서 생기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먹는 기름이나 지방이 몸속에서 분해되면 그 안에 있던 지방산, 알코올 같은 것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것들이 유도지질입니다. 먼저 지방산은 뒤에서 자세히 다룰 거고요. 알코올에는 대표적으로 글리세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테로이드인데 이건 지질이 변형되면서 생기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콜레스테롤이 바로 이 스테로이드에 속합니다. 유도지질은 다른 지질과 조금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소수성 성질, 즉 물과 안 섞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유도지질인 것은 하면서 지방산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럼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글리세롤과 지방산은 에스테르 결합을 통해 연결돼요. 이 결합은 글리세롤 알코올기 OH와 지방산의 카복실기 COOH가 만나서 물이 하나 빠져나가면서 형성되는 결합이에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공유결합 기억나시나요? 이 에스테르 결합도 결국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안정된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아도 우리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은 무슨 결합인가요? 했을 때 에스테르 결합,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방산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지방산은 길게 이어진 탄소사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탄소들 사이의 결합을 보면 작대기 하나로 단일 결합만 있는 경우도 있고 작대기 2개, 이중결합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중결합의 유무입니다. 이중결합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그 지방산은 수소가 충분히 결합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걸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이중결합 없이 모두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지방산은 탄소에 수소가 꽉꽉 붙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포화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중결합이 없으면 포화지방산, 이중결합이 하나라도 있으면 불포화지방산,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볼게요. 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하나도 없는 지방산이고요. 포화지방산은 수소가 촘촘히 붙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융점도 높아서 녹으려면 온도가 꽤 높아야 돼요. 반대로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결합이 하나 이상 있는 지방산이에요. 이중결합이 있으면 분자 구조가 꺾이는 성질이 생겨요. 제가 이 그림에는 일자로 그려놨지만 실제로 이중결합이 있는 부분은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들이 가지런히 배열되지 못하고 느슨하게 퍼져 있다 보니까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녹는 온도도 그래서 낮습니다. 그럼 이런 지방산들은 어디에 많을까요? 포화지방산은 주로 동물성 지방이 많아요. 우지, 라드가 있는데요. 우지는 소기름, 라드는 돼지기름이에요. 그래서 고기 구워 먹고 설거지 하려고 보면은 고기기름 어때요? 굳어 있잖아요.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은 올리브유, 들기름 같은 식물성 지방이나 생선지방에 많아요. 포화지방산의 종류를 보시면 숫자 땡땡 숫자 적혀있는 부분 있죠? 이게 왼쪽 숫자는 탄소 개수를 의미하고요. 오른쪽 숫자는 이중결합 개수를 뜻해요. 보시면 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다 빵이죠. 포화지방산에는 뷰리트산, 팔미티산, 스테아르산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불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의 개수에 따라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단일 불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딱 한 개만 있는 지방산이에요. 올레산이 있고요. 이건 올리브유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중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가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요.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DHA, EPA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단일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랑 리놀레산, 리놀렌산은 식물성 지방에 풍부하게 들어있고 아라키돈산, EPA, DHA는 식물성 지방에는 거의 없고 생선 같은 어류 지방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도 갈치, 대구 같은 흰 생선보다는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이런 지방산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가불포화 지방산들은 대부분 호나글리세라이드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호나글리세라이드랑 글리세롤의 지방산 3개가 붙어 있는데 그 3개가 서로 다른 종류일 때를 말해요. 시험에서 어류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 어류지방은 호나글리세라이드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이에요. 시험에서 불포화 지방산의 종류가 아닌 것은 포화 지방산의 종류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불포화 지방산, 올레산,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이렇게 4가지만 외워두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지방산이 있는데 이걸 필수지방산이라고도 해요. 비타민 F라고도 불리고요. 리놀렌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이 3가지가 해당돼요. 아까 외웠던 거에서 올레산을 빼면 필수지방산입니다. 시험에서 필수지방산인 것은 하면 나옵니다. 이번에는 불포화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요오드는 이중결합에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서 요오드로 지방의 불포화 정도, 즉 불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때 기준이 되는 게 요오드가예요. 요오드가는 유지 100g에 첨가되어 반응하는 요오드의 그람수를 말해요. 요오드가가 높으면 이중결합이 많고 불포화도가 높다는 거고요. 요오드가가 낮으면 이중결합이 적고 불포화도가 낮다는 거예요. 이 요오드가를 기준으로 유지는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로 나뉘어요. 건성류는 요오드가가 130 이상으로 불포화도가 매우 높고 공기 중에 산화되어서 딱딱하게 굳는 성질이 있어요. 왜 기름 오래 두면 굳는 거 보신 적 있죠? 아마이유, 들기름, 해바라기유 이런 애들은 포화지방산이 많아서 굳는 게 아니라 불포화지방산이 산화되면서 굳는 현상이에요. 반건성류는 100에서 130 사이로 불포화도는 중간 정도고요. 참기름, 면실류, 옥수수유, 체중류가 있어요. 면실류는 모카씨 기름이고 체중류는 유채꽃 기름이에요. 다음 불건성류는 요오드가가 100 이하, 불포화도가 낮고 산화되어도 굳지 않아요. 올리브유, 땅콩기름, 우유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건성류인 것은 반건성류인 것은
아니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건성류랑 반건성류만 외워볼게요. 아들아, 새해가 됐어. 참, 면옥이랑 결혼 채비해라. 이렇게 외워두세요. 이제 식물성 기름을 고체형으로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동물성 지방이 식물성 지방보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식물성 지방을 동물성 지방처럼 고체형으로 바꾸는 기술이 개발됐어요. 식물성 기름, 즉 불포화 지방산에는 이중결합이 있어서 기름이 액체로 존재하잖아요. 이 이중결합에 수소를 첨가하면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바뀌면서 기름이 고체화되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때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 니켈이나 백금 같은 촉매를 사용하고요. 이 과정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경화라고 하고 수소를 첨가했다고 해서 수소화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수소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마가린, 쇼트닝 같은 제품들이 만들어지고요. 마가린은 버터 대체품으로, 쇼트닝은 라드 대체품으로 사용돼요. 그런데 수소화 과정 중 일부 지방산이 자연 상태와는 다른 구조로 변형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변형된 지방산을 트랜스 지방이라고 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몸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여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거나 심장병 같은 질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트랜스 지방 조심하라고 안 좋다고 자꾸 말하죠. 이제 기름을 정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유 처리 하나만 살펴볼게요. 동유 처리는 기름을 차갑게 식혀서 불필요한 고체 성분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기름을 짜내면 그 안에 기름 말고도 딱딱한 덩어리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름을 탁하게 만들고 차가운 곳에 두면 뿌옇게 떠오르거나 굳어버려요. 그래서 기름을 차갑게 식히면 그 딱딱한 것들이 얼음처럼 굳어서 눈에 보이고 그걸 필터링하면 기름이 훨씬 맑고 투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동유 처리라고 해요. 샐러드나 식용유처럼 투명하고 깔끔한 기름이 필요한 제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지방은 가소성이란 성질을 가져요. 힘을 줬을 때 모양이 바뀌고 그 힘을 빼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남는 성질이에요. 실온에서 말랑말랑한 버터에 손가락 꾹 눌렀다가 빼면 손가락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게 바로 가소성입니다. 이 가소성의 반대가 탄성이죠. 힘을 제거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변형된 상태로 유지하는 성질은 하면 가소성입니다. 이렇게 동유 처리랑 가소성은 정의를 설명해주고 무엇인가요? 하면서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유화 살펴볼게요. 물과 기름은 원래 섞이지 않는데 특별한 방법을 쓰면 물과 기름이 섞인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유화라고 해요. 영어로는 에멀전화라고 합니다. 기름이 물속에 뿌려져서 둥둥 떠다닌다거나 물이 기름 속에 뿌려져서 둥둥 떠다니는 상태예요. 눈으로 보면 섞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작게 나뉘어 분산된 상태인 거죠. 이런 걸 콜로이드 상태라고 하는데 콜로이드는 물성 파트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유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중 유적형. 워터인 오일이라고 해서 물속에 기름이 분산된 상태예요. 우유,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잣죽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고 찰랑찰랑하고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유중수적형으로 오일인 워터예요. 기름 속에 물이 분산된 상태라는 거죠. 버터, 마가린이 대표적이고 이건 좀 더 단단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버터와 마가린의 지방 함량은 80% 이상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수중유적형인 것은 유중수적형인 것은 하고 대표적인 식품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이 식품을 위주로 확실히 알아두세요. 또는 유화식품이 아닌 것은 하고 나오기도 해요. 두부, 묵, 주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얘네들은 아니고 잣죽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잣죽은 수중유적형인 유화식품 맞습니다. 그리고 유화는 HLB값과 관련이 깊어요. HLB는 유화제가 물과 기름 중 어디에 더 잘 섞이게 도와주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HRB 값이 높으면 물에 더 잘 섞이는 유화제고 그래서 수중유적형을 만들고 낮으면 기름에 잘 섞이는 유화제예요. 그래서 유중수적형을 만들어요. 시험에서 HLB와 관련이 깊은 것은 하면 유화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유화제 뭐가 있죠? 달걀 노른자 속 레스틴. 이건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 같이 풀고 마무리할게요. 지방산의 불포화도에 의해 값이 달라지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불포화도가 높으면 융점은 낮아지고 요오드가는 높아지죠. 산가나 거막가, 유압가는 불포화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산가는 지방이 분해되면서 생긴 유리지방산의 양을 나타내는 값인데 이건 조리원리 파트에서 따로 배울 거예요. 다음 문제. 인산을 함유하는 복합지방제로서 유화제로 사용되는 것은 정답은 1번 레스틴입니다. 인지질이랑 유화제 물어보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 배웠던 인지질은 바로 레스틴이죠. 레스틴은 인을 포함한 복합지질이고 대표적인 유화제로 사용됩니다. HLB값과 관련이 가장 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HLB는 유화제가 물과 기름 중 어디에 더 잘 섞이게 도와주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죠. 유화는 영어로 에멀전이니까 정답은 당연히 1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식빵에 버터를 펴서 바를 때처럼 버터에 힘을 가한 후 그 힘을 제거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변형된 상태로 유지하는 성질은 정답은 2번 가소성입니다. 가소성이 형태를 유지하는 성질이에요.